반갑습니다. 다코TV의 다코스입니다. 오늘 제 영상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정해봤는데요. 악마인 듯 악마 아닌 악마 같은 놈, 이런 노래 가사를 제가 빗대어가지고 부제로 제가 원룸을 2015년도부터 처음에 부모님하고 원룸 건물을 매수해가지고 현재까지 세 채 부모님 명의 건물 포함해가지고 총 38세대고 벌써 6년차가 됐죠. 그래서 어림잡아도 최소 100명 이상 세입자분들과 제가 계약을 해봤을 건데 6년 동안 100명 이상의 세입자분들과 임차인분들이죠. 계약을 해본 결과 최악의 최악, 워스트 오브 워스트죠. 악마 같은 임차인에 대해서 오늘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석에 사실 잊고 있었거든요. 이 벌써 4년 넘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 부모님 소유의 그 원룸 한 세대분이 4년 동안 월세를 사셨던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직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 하셔가지고 본인도 너무 잘 살았다 하시고 계속적으로 여기 살고 싶은데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이사 가야 되는 이런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집도 깔끔하게 잘 써주셨고 집을 내부를 나중에 이사 나가시고 짐 빼고 보니까 그렇게 다 보니까 잘 마무리돼가지고 잘 가십시오. 가셔가지고도 이렇게 승승장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좋게 해가지고 잘 헤어졌는데, 그 집을 딱 나가고 짐 다 빠진 걸 보니까 순간 4년 전에 그 기억이, 악몽 같았던 기억이 잊고 있었는데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때 4년 전에 이제 그 방입니다. 그 방. 그래서 그때 당시 4년 전이었기 때문에 원룸 운영을 1년, 2년 차 초창기 초보 시절이었죠. 뭣도 모르고 여기 공실 나왔으니까 빨리 빼야 되겠다. 그것만 신경 쓰고 세입자 계약할 때 사람을 보는 눈이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 그때 계약하지 말았어야 될 그 사람과 계약을 했었는데, 단연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최악, 악마 같은 세입자. 오늘 제가 왜 이 사람을 악마라고 생각하시는지 영상을 뒤에 보면 나올 건데요.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 여기서 시원하게 썰을 풀고 이런 모든 기억들을 그냥 여기에 쏟아붓고 잊어버리겠다는 제 생각을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는 목적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딱 만 20살 성인이 됐죠. 그래서 남자였고, 그래서 성인이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 부동산 통해서 온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때 당시에 피터판이라든지 지역 카페라든지 직거래 방을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그래서 직거래 제가 방 사진도 다 올려가지고 매물 보고 전화 왔죠. 그래서 방을 보고 싶다 해가지고 언제 시간을 맞춰가지고 저녁에 보자 해가지고 만났는데, 남자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이 왔더라고요. 두 명이 와가지고 친구랑 왔겠지라고 저는 별 생각 없이 방을 다 보여줬는데 원룸 치고는 구축이지만 방이 신축, 요즘에 투룸만큼 방이 상당히 크거든요. 방도 크고 월세도 구축이니까 저렴하고 보고 마음에 들었던지 이 친구가 바로 그날 저녁에 이사도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에 보증금하고 월세 한 달치 선납이니까 바로 다 하겠다 해가지고 상관이 없다 뭐지 싶으면서도 기분이 좋았죠. 왜냐면 공실 되고 나서 청소도 하고 리모델링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해가지고, 또 더군다나 부동산 복비도 안 주고 직거래도 공실 채웠으니까 너무 좋다. 첫 달 월세 보증금 선불로 다 받고 아무 문제 없이 계약해가지고 이제 이사 들어오겠거니 해서 계약을 하고 들어왔죠. 근데 둘째 달이죠. 그러니까 둘째 달부터 월세가 밀리면서 6개월간의 월세가 계속적으로 밀리더라. 그래서 보증금 받았던 거 다 까먹었죠. 연락도 잘 안 되고 전화번호도 계속 꺼져 있고 잠수도 계속 타고, 전화번호가 또 없는 번호로 나오고 전화번호가 계속 바뀌었다는 얘기죠. 저도 멘붕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멘붕 상태. 6개월 뒤에 보증금 다 까먹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가지고, 이 친구가 그래도 양심이 저는 있었다고 보는 게, 본인이 도저히 이제 월세 살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친구를 소개를 시켜주더라는 거죠. 겨우 올라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도저히 여기 살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제 친구를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돼가지고 그 친구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와가지고 똑같은 계약 조건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큰 문제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친구,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이 친구도 남자였는데, 이 친구 그러니까 소개시켜준 계약자 본인과 더불어 가지고 여자친구가 있었던 건데, 이 여자친구가 동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제가 동거 금지를 하면 안 된다고 계약 조건에 적은 그 특약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밤마다 또 20살 친구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친구들이 와가지고 술도 늦게까지, 야식까지 시켜가지고 늦게까지 먹고 떠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원룸이다 보니까 다 붙어 있죠. 그래서 입주민들 피해가 호소가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컴플레인 들어오고, 새벽에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지금 옆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술 먹고 너무 사람들이 너무 몰려가지고 너무 떠든다.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런 컴플레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특이하게 또 제가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깟 그냥 개나 줘버려 이렇게 됐는지, 젊은 친구라 가지고 개념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이 애완동물, 그러니까 개를 키웠는데 작은 개도 아니었고 엄청 큰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개가 여기저기 그 집안에 제가 그 전에 세를 내줄 때 깔끔하게 다 수리하고 도배 장판 다 하고 깔끔하게 청소 다 해놨었는데 여기저기 개가 막 헐키고 다니면서 막 개 습성이 막 이 막 발톱으로 끌거나 이 이빨을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틀도 그렇고 제가 사진에 띄워올 건데 예전에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도배지도 다 뜯어먹고 문틀 같은 거 화장실 문틀 현관 문틀을 이렇게 막 발로 해가지고 손상시킨 상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도저히 뭐 페인트로만 대충 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저히 상황이 안 돼가지고 저도 스트레스 받고 제발 나가달라고. 친구가 이제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리고 부탄 친구끼리 이렇게 뭐 같이 친해지는 것 같은데 똑같이 월세도 밀리고 이 친구는 또 전기세에다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스비, 도시가스비까지 계속 연체돼가지고 전화도 계속 오고 그래서 와, 이 친구도 그전 본인 그 첫 원계약자처럼 보증금 월세를 다 못 내가지고 보증금 다 까먹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화 통화가 겨우 됐습니다. 이 친구도 또 전화도 잘 안 받아요. 대화를 하는데 아니 계약 특약도 안 지키고 월세도 밀리고 개도 키우지 말라고 했었는데 개 키워가지고 지금 내부가 엉망진창 돼 있고 어떡할 거냐 하니까 저 친구도 저한테 제가 좀 심하게 강하게 얘기했더니만 본인도 기분이 나빴던지 아니 뭐 어쩌고저쩌고 나 모르겠다 배째라면서 쌍욕도 막 하고 감정의 골이 막 최고조로 갔습니다 서로. 그런데 이제 옆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은 뭐 이 친구가 또 젊고 또 막 젊은 애들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막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또 막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또 막 집을 더 막 깨부술 수도 있고 어떻게 막 친구들끼리 몰려가지고 저는 또 별도로 다른 집에 살았고 부모님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또 와가지고 또 막 저희 부모님한테 세상이 워낙 험하다 보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조용조용히 잘 달래가지고 달래서 내보내자 부모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막 손상된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막 너한테 다 청구 안 할 테니까 그냥 제발 나가라. 아무것도 너에게 하지 않을 테니까 그냥 제발 나가줘라. 근데 나는 여기 계속적으로 나 계약 안 끝났는데 살 거다. 그래서 도저히 뭐 답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갈등 상황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에게 모르는 번호 전화가 왔거든요. 전화 와가지고 받았는데 뭐 또 상황이 길어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왔는데 제가 예전에도 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렸고 예전에 제 채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고소고발을 했는데 그 건물의 몇 호에 사는 세입자가 땡땡땡 두 명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 거기 사는 거 맞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아까 처음에 계약했던 그 친구하고 지금 이 악마 같은 이 친구 두 명을 이름을 얘기하더라고요. 거기 사는 사람 맞느냐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만 차량 도난 신고가 고소고발로 들어왔는데 그 용의자가 두 명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근데 계속적으로 막 전화도 바뀌고 신생 파악도 안 되고 사는 거주지가 계속적으로 막 불특정하다 보니까 이 건물 주인,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전화가 온 거죠. 거기 사는 사람 맞냐? 완전 사람이 막 멘붕을 넘어가지고 와 이제는 막 범죄에 연루된 세입자까지 여기 와 막 하나에 두 개, 세 개 막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얘들은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 가지고 있는 종합 세트구나. 빨리 내보내야 되겠다. 와 사람 그래서 미치겠는데 여기서 제 머릿속을 싹 스쳤죠. 이 경찰의 도움을 좀 받으면 어떻겠냐. 왜냐면 경찰도 저에게 도와달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거 맞냐, 연락처를 알려달라, 뭐 계속적으로 거주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잠도 자고 하는 거 맞느냐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딜을 걸었죠. 경찰에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당신도 날 좀 도와줄 수 없냐. 그래서 경찰에 자기들이 뭘 도와주면 되냐 해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당신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지인이다. 내가 경찰을 좀 아는 사람이 있으면 이 젊은 친구들이 좀 뭔가 좀 이게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가지고 전화를 내가 나중에 이 세입자 그 전화번호를 줄 거다. 이 현재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당신이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집주인 나와 아는 사이라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면 이 친구들도 뭔가 압박이 될 것이라고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좀 해달라니까 거기서 충분히 해줄게. 내가 요 집주인 친구라고 해줄게요. 해가지고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전화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여기 지금 내 건물주 여기 내 친구다 해가지고 이 얘기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안 그래도 너희들이 차량 도난 신고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경찰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되고 거긴다 더불어 가지고 스토리를 우연찮게 들어보니까 내 지인이 내 친구가 하는 건물에 네가 거기 세입지에서 살고 있는데 들어보니까 완전 뭐 계약도 엉망진창으로 돼 있고 집도 엉망진창으로 손해배 뭐 이렇게 막 다 파손돼 있고 집도 완전히 막 엉망진창에다가 월세까지 밀려 있는데 이것 통해가지고 다 들어보니까 이것까지 너희들 막 조사 받을 거야 뭐 어떻게 할 거야 손해배상 다 한다는데 여기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이 친구가 심지어 압박을 받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짐 빼겠다고 이사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다행히 조개조개 돼가지고 짐을 다 뺐는데 추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짐을 빼겠다 해가지고 짐을 근데 안 빼고 그냥 몸만 나가서 다시 전화가 와가지고 그냥 있는 거 다 버려달라는 거죠.
아 이거 지금 뭐 있는 거를 어떻게 버리냐 해서 아 괜찮다 다 버려달라 해가지고 아 그러면 사진 다 찍고 영상 촬영해가지고 이거 다 통화한 거 녹음하겠다 버려달라는 거 확실하냐 녹음하셔라 다 버려도 됩니다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물건 다 버리고 영상 촬영하고 나중에 너 손해배상 뭐 이렇게 뭐 요구하지 않겠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다 처리가 된 거죠. 와 그렇게 해가지고 다 짐도 다 빼고 그래서 말씀드린 4년 전에 다시 한번 이 아까 전에 막 손상됐던 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수리 전 수리 후 이 사진인데 싹 또 올수리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4년 사신 분에게 그때 당시에 월세로 내놓고 이분이 최근에 나갔던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또 불안하죠. 이 친구들이 또 당시에 또 와가지고 또 해코지 할까봐 싶어가지고 CCTV 카메라도 더 추가로 설치하고 1층에 현관 비번도 다시 다 바꾸고 이런 기억이 씁쓸하게 다시 그 최근에 지난주 그 방을 보면서 다시 예전에 그 기억이 떠올랐던 거죠. 와 정말 이건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악 중에 최악이고 계약도 뭐고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뭐 범죄까지 연루됐던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제 실수도 있었죠. 그때 당시에 뭐 학생이었는데 20살밖에 안 됐는데 또 무직자였는데 누가 월세를 낼 거냐 이런 것도 제가 뭐 물어보지도 않았던 것이고 부모님 연락처도 제가 거기에 당연히 뭐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기록하지 않았던 것도 이게 또 문제였고 이 동거를 하면 안 된다는 또 이런 특약 조건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도 제가 몰라가지고 그 친구들의 아지트가 되었죠. 너무 또 젊은 학생이고 현재로는 이제 뭐 세입자를 저는 안 받죠. 대신 이제 부모가 대동하고 부모가 월세를 내주겠다라고 계약서 쓰고 부모 연락처 다 기재하고 이런 신상이 다 확실하게 파악한 사람이면 문제없이 다 내주는데 뭐 좀 이렇게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무직자고 왔을 때 좀 껄렁껄렁하고 겉만 보고서 제가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제 느낌상 제 촉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계약하지 않는다 지금도. 또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동거금지, 애완동물 사육금지 발생 시에 모든 비용을 부담하겠다 사인할 수 있냐라고 했는 사람만 계약합니다. 처음 방 이 사진 있잖아요. 깔끔하게 내부 수리돼 있고 다 깔끔하게 청소돼 있고 이런 사진을 또 동영상까지 촬영해가지고 이거 봐라. 처음 방 너에게 당신에게 임대를 해줄 조건이 지금 이런 상태다. 추후에 나갔을 때도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청소해주고 나가야 됩니다. 라고 확실하게 인지시켜 준 다음에 계약서 쓰고 방을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생계형으로 뭐 원룸을 운영하고 다가구 하시는 걸 상가주택으로 임대 내주신 분들이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와 간물주니 뭐니 해서 막 부러움을 사죠. 근데 이렇게 악마 같은 세입자 생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무개념인 사람들 엄청 많고요. 제가 또 임대사업자 카페 같은 데 들어가면 이런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 99%고 임대인, 건물주를 위한 이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건물주, 임대인들이 너무 많다. 임대인은 나쁜 놈, 강자고 임차인은 착하고 약자고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고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임대업이 쉽지 않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따박따박 월세가 들어오는 이런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고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고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마인드 먼저 바꿔야 됩니다. 부자를 무조건 미워하거나 부자를 무조건 지용하거나 또는 무조건 또 막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하면 절대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없고 절대로 건물주가 될 수 없다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가 쭉 이렇게 뭐 예전에 그 안 좋은 기억들 최악의 정말 세입자 악마 같은 세입자를 제가 떠올리기 싫었던 그런 기억을 예전에 이 세입자분 나가시고 나서 그 방을 보고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고 오늘 영상 통해서 싹 다 잊을 거고요. 참 이 피해를 주는 사람은 어딜 가서나 또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딴 데 가서 개가 천천해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뭐 월세를 잘 내고 또 뭐 개를 키우지 말아야 했는데 또 개를 안 키우고 이렇게 계약 조건 잘 지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저기 또 일으키고 그래서 예전에 이 카페 내에서도 우스갯소리로 블랙리스트를 세입자 이런 블랙리스트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지역별로라도 다 이런 리스트를 공유를 해야 돼 해서 이런 사람들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돌았던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관련돼 가지고 임대업이 참 쉽지 않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계약 조건 내가 요구할 건 요구를 확실히 해서 계약의 조건에 잘 기록을 하고 확실히 지킬 사람만 서로 지켜야 되겠죠. 나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이 부족하거나 임차인이 어려워하거나 임차인이 고쳐달라고 하는 상황 살면서 불편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런 것을 즉각 즉시 삶의 뭐 그 거주 기간 동안에 불편함 없도록 내가 바로바로 개선하고 고쳐야 하는 것이 의무이고 임차인들은 반드시 월세를 밀리면 안 되고 또 거기 있는 내부 집기 뭐 옵션 같은 거 전자제품을 파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서로 이렇게 지켰을 때 이런 게 서로 해피하게 잘 헤어지고 계약 기간이 잘 원만하게 종료가 되는 것이 아닐까. 지킬 건 지키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악마 같은 세입자 제 기억 속에서 멀리 떠나보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항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더 생기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코TV의 다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